1985년 6월 1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NBA 역사상 처음으로 복권 추첨식 드래프트 로터리가 TV로 방영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 현장에서 드래프트 1순위로 뉴욕 닉스가 지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위대한 드래프트 로터리는 조작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과연 NBA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복권 추첨형 1985년 NBA 드래프트 로터리는 정말 조작된 것일까요? 오늘은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1985년 NBA 드래프트 로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농토리해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이전에는 각 컨퍼런스의 꼴찌팀들이 동전 던지기에 참여하여 50대 50의 확률로 상위 1, 2픽을 가져가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의적인 탱킹이 성행하였고, 특히 모제스 말론이 떠난 휴스턴 로키츠의 경우 상위 1픽으로 갈 수 있는 50%의 확률을 얻기 위해 82-83 시즌과 83-84 시즌을 고의적으로 탱킹하여 최악의 성적을 거둔 후 랄프 샘슨과 하킴 올라주원을 1픽으로 지명하여 단숨에 파이널팀으로 거듭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NBA 사무국은 이런 고의적인 탱킹을 방지하기 위해 드래프트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좀 더 공정하게 일정 확률로 상위 픽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복권 추첨형, 즉 로터리 형식의 드래프트 순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평가하는 1980년대 NBA는 레리 버드의 보스턴 셀틱스와 매직 존슨과 카림의 쇼타임 레이커스 간의 라이벌리, 그리고 1984년에 입성한 NBA 역사상 위대한 선수 마이클 조던이 NBA 무대에 입성한 것과 올타임 NBA 선수들이 다수 배출된 화려한 시대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1985년 이전을 생각해보면 NBA 리그는 수익성과 화제성, 그리고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당시 NBA 경기력이 매우 폭력적인 경기력 또한 한몫을 하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약물, 즉 코카인이었습니다. 1982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는 선수들의 75%가 코카인에 중독되었다는 보도를 할 정도였고, 1986년도의 사건이긴 하지만 1986년 NBA 드래프트 2순위로 뽑힌 렌 바이어스가 NBA에 드래프트 되자마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만큼 NBA 무대에서는 그 이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NBA는 안 좋은 이미지를 전환할 연례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리그로서 거듭나야 했으며 수익성과 화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를 중계권으로 이끌어내야 할 명분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바로 새롭게 재편된 NBA 드래프트 로터리 중계였으며, 이를 통해 바로 다음 나오게 될 그림들이 1985년 드래프트에서 펼쳐져야만 했었죠. 1985년에 넥스트 NBA 아이콘 대여로 패트릭 유잉이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히 패트릭 유잉은 자신의 모교인 조지타운 대학을 1984년 NCAA 챔피언으로 이끈 핵심 에이스로서 1984년 NCAA 올해의 선수 등 대학 농구 선수로서 수상할 수 있는 상을 모조리 휩쓸어내던 때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언론들은 패트릭 유잉의 강점으로 단 한 줄로 평가하였는데, Are you kidding? 즉 말해 뭐하냐 라고 할 정도로 패트릭 유잉은 당시 1985년 NBA 드래프트의 최강 대여였습니다. 1순위 픽 지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팀들은 당연히 패트릭 유잉을 지명하는 것이 100% 당연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당시 애틀란타 호크스의 단장이었던 스탠 카스텐은 당시 팀의 고위 임원들이 100% 패트릭 유잉은 뉴욕 닉스를 갈 것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였는데, NBA 리그의 화제성을 위해서도 빅 프랜차이즈가 당시 NBA 넥스트 아이콘으로 평가받던 패트릭 유잉을 데려가는 것이 대박의 그림이라고 할 만큼 모든 우주의 기운이 뉴욕 닉스가 패트릭 유잉을 데려가는 것에 큰 가능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조작으로 데려가도 안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1985년 NBA 드래프트 로터리 결과는 뉴욕 닉스가 1순위 픽을 가져가며 결국 최대어였던 패트릭 유잉을 NBA 드래프트에서 지명해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래프트 로터리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의혹은 추첨 도구에 대한 의혹입니다. 1985년부터 시행되는 NBA 드래프트 로터리는 큰 플라스틱 원형 드럼 안에 구단명이 기재된 핑퐁볼을 넣어 원형 드럼을 굴린 후 섞여있는 공들을 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네모난 봉투에 있는 네모난 카드를 넣는 것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증폭되었는데요. 상식상 동그란 공을 원형 드럼 안에 넣어 돌릴 때와 네모난 카드를 원형 드럼 안에 넣어 돌릴 때 섞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카드가 어떤 구단인지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여서였을까요? NBA 사무국에서는 원형 드럼에 공을 넣어 돌릴 때 공이 원형 드럼 밖으로 튀어나올 것을 대비하여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결정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NBA 드래프트 로터리의 핵심적인 참가자들이 뉴욕 닉스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당시 NBA 신임 총장으로 올라온 데이비드 스턴은 뉴욕 출신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물론 뉴욕 출신이기에 뉴욕 닉스에게 1순위를 밀어준다는 것은 억지와 같지만 결과적으로 뉴욕 닉스가 1순위를 가져가면서 하나의 의심점으로 통하게 되는 부분이었죠. 또한 구단명이 적힌 카드 봉투를 넣은 당사자는 회계회사인 얼스텐 위니 출신의 잭 웨그너입니다. 잭 웨그너의 회사인 얼스텐 위니는 걸프앤 웨스턴의 감사회사로서 걸프앤 웨스턴은 바로 논란의 팀 뉴욕 닉스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뉴욕 닉스가 1순위 픽을 가져가면서 패트릭 유잉을 지명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이 두 회사와 NBA 리그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의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잭 웨그너가 카드 봉투를 넣을 때의 모습입니다. 잭 웨그너가 카드 봉투를 넣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 봉투는 원형 드럼 안으로 스무스하게 잘 넣지만 뉴욕 닉스의 카드 봉투로 추정되는 봉투를 넣을 때는 원형 드럼의 벽에 모서리를 찍은 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봉투는 모서리가 살짝 접힌 상태로 원형 드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작은 하나라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일부러 뉴욕 닉스의 카드 봉투를 표시했다라는 의구심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데이비드 스턴의 수상한 행동들입니다. 잭 웨그너가 카드 봉투를 아주 의심스럽게 넣은 후 원형 드럼을 돌리는 담당자가 원형 드럼을 돌릴 때 데이비드 스턴은 마치 카드 봉투가 섞여도 뉴욕 닉스 카드 봉투를 추적하듯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우 긴장이 되었던지 깊은 한숨을 쉬며 원형 드럼의 문을 오픈합니다.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긴장감에 극도로 긴장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첫 NBA 드래프트 로터리의 추첨이라 긴장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데이비드 스턴의 손은 망설임 없이 모서리가 접혀있는 카드 봉투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뽑을 것을 정한 것 마냥 맨 뒤에 뉴욕 닉스 카드 봉투를 짚기 위해 앞에 있던 카드 봉투들을 뒤집고 모서리가 접힌 카드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이 또한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잭 웨그너가 표시해놓은 카드를 뽑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일까요? 모서리가 접힌 카드 봉투를 꺼낸 후 데이비드 스턴은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접혀져 있는 모서리를 잡고 1순위 지명카드 봉투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결과는 우리들도 아는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의혹들은 의혹일 뿐 확실한 증거로서 1985 NBA 드래프트 로터리가 조작되었다는 확증으로 단언하기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의구심도 없어야 할 만한 상황에서 수상할 정도의 정황들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찝찝한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의혹들에 대한 데이비드 스턴의 반박도 있었지만 의례차였을 뿐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비즈니스 성향이 매우 강했던 데이비드 스턴은 이러한 의혹 역시 NBA 리그의 노이즈 마케팅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데이비드 스턴과 의심받는 관계자들만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농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농토리였습니다.